안녕하십니까. 2021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6차 산업인을 만나다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사단법인 지역공동체 갈등관리연구소 대표인 김용군입니다. 어느 농촌마을에 딸기를 잘 기르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집 딸기가 맛있기로 소문이 났죠. 그런데 딸기를 아무리 잘 키워내도 수익이 나는 건 수확철뿐이라 고민이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맛있는 딸기를 1년 내내 팔 수 있을까? 농부는 고민을 했죠. 그래서 답을 찾았는데 제철에는 싱싱한 생과를 팔고 추가 수확된 딸기는 잼이나 건조칩, 퓨레 등을 만들어 저장해 두었다가 다른 계절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가공한 식품도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농부는 더 좋은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딸기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딸기 수확 체험도 하고 잼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어 보는 거죠. 결국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주변 딸기 농가에서도 같은 방법을 시도하면서 생산, 가공, 체험이 모두 가능한 마을로 소문이 났고 농가 살림은 크게 나아졌죠. 자, 좋은 딸기를 생산하는 것은 1차 산업이고 딸기를 재료로 새로운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은 2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체험과 농촌 관광이 더해지면서 서비스, 바로 3차 산업까지 완성됩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는 6차 산업, 정책용어로는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쉽게 딸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 농촌에서는 수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6차 산업을 가능케 할 보석 같은 자원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미 6차 산업이 뛰어들어 나만의 컨텐츠,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분이 역시 많이 있습니다. 오늘 2021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톡쇼 6차 산업인을 만나다에서 이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이야기가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 6차 산업인을 만나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오셨는데요. 사슴과 흑염소를 사육하고 산업협동연구로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동물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을 운영하는 분이십니다. 청성여원 주식회사 김철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철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향긋한 우리 술 향기를 몰고 오신 분입니다. 경북 안동. 그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우리 밀을 재배하고 그 밀로 술을 빚고 그곳을 찾는 이들 역시 그것을 체험하면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계십니다. 농업회사법인 밀과 눈을 다해 박성호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향긋한 술레몬이에요. 귤 향기를 더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올라오셨는데요. 농촌살이 체험을 원하는 청년들을 모아 농촌 마을에 꼭 필요한 일손을 돕고 지역 농산물을 판매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청년들이 농촌에 둥지를 틀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신개념 농촌문화 공동체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글로벌 제주문화협동조합 이성빈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빈입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나눌 6차 산업 현장 생생한 이야기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 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우선 농가는 안정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는 농촌의 맛과 멋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최근 6차 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실제로 6차 산업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세 분은 어떻게 6차 산업이 되셨을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북 안동에서 오신 우리 박성호 이사님, 밀농사를 지어 1차, 우리 술 전통주를 피워 2차, 그리고 밀을 활용한 체험과 팜스테이까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6차 산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저도 이제 시작은 전혀 다른 분야로 시작을 했는데요. 30대 한 10여 년 정도 서울에서 IT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뭐 잘 될 때도 있고 좀 안 될 때도 있는데 네. 이제 지쳐갈 즈음에 귀농을 꿈꾸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39의 나이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데요. 그때 귀농을 시작했고 거기에서 처음 이제 건강하게 살고자 밀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시간이 흘러서 체험도 하게 되고 또 최근에 술을 출시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안동 소주 하면 쌀로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박 이사님은 밀농사부터 시작하게 되셨어요?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지역이 친환경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쌀을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밀농사를 시작하게 됐고 또 하나는 밀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밀을 농사를 지었는데 문제는 이제 밀을 농사 지어서 그게 큰 돈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좀 수익을 낼까에 집중을 해서 소주를 만들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소주를 만들면서 결국은 이제 도시 분들이 밀밭을 찾게 된 것은 이제 경관 농업도 같이 이제 구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아닌 밀을 했지만 도리어 이제 밀밭이 이제 6월, 7월에 뭐 혹은 5월부터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변에 혹은 안동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분이 올리던 게 이제는 이제 연간 이제 한 만여 명이 와서 이제 쉬어가는 그런 이제 경관 농업이 됐죠. 이번에는 제주에서 우리 이성빈 이사장님 오셨는데요. 글로벌 청년들과 함께 농촌 체험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본래 또 우리 제주도가 또 고향이십니까? 아니요, 고향은 대구입니다. 네, 우리 프로가 뭐 또 이 귀농귀촌 프로로 연결도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제주도를 가셔서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됐습니까? 네, 본래 그 고향은 대구이고요. 대구에서 그 관광이나 문화기획 관련된 일들을 나름 이제 치열하게 하다가 네네.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좀 그 당시에 6년 전인데 슬로우 라이프 나왔던 이런 또 트렌드가 약간 있긴 했지만 무작정 그 제주 농촌에 가서 정착하고 귀농하고 살고 싶다는 어떤 생각들을 해서 사실 아무 계획과 목표 없이 그냥 이제 정착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재미난 일들을 많은 청년들과 함께 지역에서 농촌에서 하고 있는데요. 7,000평 정도의 그 밭에서 감귤 농사 그리고 뭐 단호박, 비트, 콜라비 같은 작물들을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농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이 상몰이라고 하는 저희 지역 마을 농산물 직판매장을 이제 재밌게 저희가 또 운영을 해서 이 마을 어르신들께서 수확하신 농산물들을 이렇게 알리고 판매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죠. 이 외국 청년들과 청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워킹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이 돈을 벌면서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 활동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직 많이 이제 부족하지만 저희 같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귀농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이나 방향들을 나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저희 같은 어떤 사례들을 아니면 시행착오를 좀 덜 겪으면서 정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우리 김철규 대표님이 오셨는데 거기는 또 색다르게 동물과 교감을 이렇게 하는 힐링 또 그런 팜을 또 운영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는 이제 회사를 처음 창립할 때부터 사슴 목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슴, 흑염소, 토종닭을 이제 5만여 평의 그 이제 목장에서 방목을 해서 이제 사육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사슴 녹용을 가공을 해서 국내의 유수한 그 대학과 산학 협동을 체결해서 아주 그 좋은 제품을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도 외국에서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2008년 세계적인 그런 이제 불황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 제품 매출이 이제 급감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천혜의 그런 그 저희 좋은 자연 경관을 그대로 살리면서 보다 더 새로운 그런 그 먹거리 또 볼거리 즐길거리를 생각하다가 2019년도에 이제 그 가족 단위로 오시는 그런 그 고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동물원을 이제 그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는 그 2019년도, 2015년도에 이제 그 박람회에 나가서 그 우연찮게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사업자 그 증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이제 그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6차 산업 활동을 이제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 2021년도 2월 달에 이달에 6차 산업인으로 선정되는 그런 큰 기쁨을 이제 또 얻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내가 만든 농산물과 가공 제품을 찾고 체험을 위해 찾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 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겠는데요. 그게 곧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또 이렇게 겪으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그런 고생담이라 할까?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호 의사님 먼저 한번 말을 좀 꺼내보시죠. 시골에서 지금은 이제 남들이 6차 산업도 하고 뭐 결과적으로 소주라는 제품도 나오고 그런데 과정은 되게 힘들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오지 중에 오지 마을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어서 낙동강을 트랙터로 건너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을에서 저희가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든지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한다는 건 사실 초기에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깨달은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도리어 좀 오늘날 사회의 상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굉장히 불편한 게 이제 교통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좀 상품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강 밖에 차를 세우고 트랙터를 타고 들어오는 것부터 저희가 그 느림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도 사람들이 좀 천천히 뭐 하루 묵게 되고 심지어 이틀 묵으면서 그 작은 마을에서 즐기게 되는 이제 이런 경험을 저희 스스로 했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고민했던 게 저희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 낙동강변이 예전에 이제 퇴계 이황이라는 선생님께서 강을 거니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던 길목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고 그걸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이제 관광객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고 다시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도농 교류에서 그 방문율, 재방문율이라 할까? 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도대체 이 재방문율이라든가 이용자들 만족도에 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만족시켜 나갔습니까?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술을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농가 스테이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7년 정도 이제 농가 스테이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점점 이렇게 증가 추세인데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는 거의 재방문율이 한 70%. 네, 그래서 또 초기에 1박 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는 2박 하시고 3박 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요 며칠 연휴가 끝나고 이제 오늘 손님들이 한 3팀이 나가는 걸 이제 제가 배웅을 해드리고 왔는데요. 한 3번째 오시는 분이고 4일이라는 휴가를 전체를 저희 그 마을에서 지내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안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경관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제공하는 식사라든지 또 저희 밀밭에서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그 융화가 돼야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은 농부들은 또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우리 그 김철규 대표님께서는 그 자신만의 경쟁력 어떻게 개발하셨고 어디에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역시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제 그 외국에서 들어오던 관광객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끊겼고요. 네. 그리고 또 국내의 그 관광객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지금 모든 것이 더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대형 이제 어떤 그 양적인 대형 그런 관광보다는 소규모 가족 단위의 그런 그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타깃으로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희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와 연관된 지역의 그런 그 올림픽 시장이라든가 또 이제 그 600마직이라든가 5억만 년 전에 백룡동굴이라든가 그런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참 관광 자원들 또 이제 평창뿐만 아니라 인근에 이제 정선이라든가 영월 또 바닷가 쪽인 강릉까지도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안내하고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그런 것을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고 경쟁력을 더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김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눈 중에 약간 한편으로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업에 사기 때문에 부러운 감도 있고 그러다 또 이제 또 그 말씀하신 중에 코로나19 이후로 대규모 규모보다는 소규모로 환경 친화적인 그런 구석구석 관광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우리 그 회사와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농촌과에 어떻게 잘 연계를 시키느냐에 따라서는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 맞습니다. 예. 절대 저희들 자체 혼자만으로는 그 성장할 수가 없고요. 발전할 수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왔고 지역과 더불어서 상생 발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하는 것이 뭐 저희들 회사를 설립했을 때부터 그렇게 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지역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 평창 관내의 그 8개 읍면의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그러한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슴 녹용 건강 축제도 개최를 해서 이제 그 연예인들도 이렇게 오시게 해서 흥겹게 이제 하루를 또 즐기고 또 저희 그 회원들 이제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을 이제 구입해 가는
그런 상생 그런 프로그램을 10여 년 가까이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현장 교육도 하고 현장 체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농촌살이를 준비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한 지가 벌써 한 6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프로그램 속에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거쳐갔을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네, 그 국내 청년이나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참여한 해외 청년 그리고 짧게는 하루 정도 체험을 하는 친구, 길게는 몇 년을 같이 체험을 하다가 간 친구들도 있고요. 정착한 사례들도 이제 많은데요. 약 지금까지 한 1,500명 정도의 이 짧고 긴 기간의 청년들이 이제 방문을 했고요. 그러다가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제 친동생도 그쪽에서 농촌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하고 애도 놓고 살고 있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몇십 명 정도가 같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30대 초에 이 귀농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 청년의 아직까지 나이에 있다 보니 저는 아직까지 농촌이나 이제 농업에 자꾸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자꾸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대표님들처럼 이제 좀 차별하나 어떤 저희만의 경쟁력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즐겁고 저희들이 농사 짓거나 농촌에 사는 어떤 문화들이 즐겁거나 그런 에너지들이 나오면 자연스레 좀 어떻게 좋은 결과들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농사도 저희만의 문화나 방법으로 노래도 재밌게 틀어서 짓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그랬지만 농촌이나 농사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인식이 되게 좀 부정적인 게 강합니다. 그렇죠. 저도 할아버지가 농촌에서 자라셨고 그 아버님도 농촌에서 이제 지냈지만 농촌 가면 재미없고 명절에 가면 며칠 동안 뭐 하지? 너무 심심하다 이런 생각밖에 없고요. 할아버지가 밭에 따라가자고 하면 정말 가기 싫었고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저 또한 이 귀농을 하기 전에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가서 살 수 있을까? 뭐 한 달, 1년 동안 뭐 하고 지내지? 친구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차에도 재밌게 낙서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살면서 나름 이제 저희 그 창고를 개조해서 나름 호미펍이라고 해서 저희끼리 막걸리 어떤 펍도 만들어 보고 생산한 농산물들 갖고 재밌게 이제 저희도 파티 기획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 이제 어른들하고도 재밌게 자꾸 교류 활동들을 하다 보니 굳이 도시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재밌게 놀고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아이디어들, 컨텐츠들이 자꾸 결합되다 보니 재미난 게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별화가 되고 굳이 뭐 어떤 것들을 경쟁력 있게 만들고자 안 하더라도 이제 청년들이 모이다 보면 아까 말씀처럼 융복합이 뭐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서 영상을 잘 찍으니까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재밌게 하기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찍고 어떤 친구는 마케팅을 잘하다 보니 어른들 농산물을 또 잘 팔아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재능 있는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이 농촌에 그리고 농사에 대한 인식들을 좀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 활동들을 SNS에 재밌게 올리면서 이제 6년 차니까 그래도 아직 짧지만 재밌게 살고 있다. 너희들도 오면 이런 기회들이 많고 충분히 어떤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들이다. 라는 어떤 점들을 계속 이렇게 찍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분 모두 남다른 해안과 뚝심으로 농촌의 산업적 가치를 발견해내셨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항상 순조롭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어려움도 부딪혔을 거고 사실 우리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기도 하고 자, 이런 과정들을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극복을 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이 대표님부터 시작하시죠. 사실 뭐 어떤 많은 경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 그 지역민들과의 갈등이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가장 이제 힘이 든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꽤나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에서 잘 하지 못해서 많이 쓰러지고 힘겨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농촌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지역민들과의 관계나 그 지역민들의 그 문화나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캠프에 와서 함께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제 마을 봉사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던 환경에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힘들을 조금 기르다 보면 이렇게 어려웠던 갈등이나 이런 것도 하나씩 풀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은 너무 서로 조급해서 나타나는 그 갈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며들듯이 네. 천천히 적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로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합니다. 사실 또 우리 저 김 대표님은 이제 기업 쪽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주변에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인 어떤 그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은 투자 규모라든가 극복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아요. 예, 참 어려움이 많았죠. 이게 네. 그 참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또 이제 이런 그 돼지열병이니 이제 또 조류독감이니 이 뭐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러한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이란 것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영향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참 그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초기에 이제 그 뭐 참 투자를 많이 했는데 투자 대비해서 그런 어떤 실적이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을 때에 그런 그 심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가 그 제품 매출이 이제 급감을 이제 했을 때에 참 정말 제가 그 박람회라든가 또 이제 품평회라든가 이런 것에 참석을 하면은 어떻게 작은 기업에서 이 단일 그 제품을 20년 가까이 이렇게 이것을 해오느냐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참 저희 제품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예, 긍지, 그런 그 오기를 가지고서 이제 그 견뎌왔고요. 그리고 참 정말 진실하게 진심으로 제품을 만들고 또 오시는 손님들을 대했을 때에 그분들이 그것을 알아주더라 이거죠. 진정성이군요. 예,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서 참 노력을 했을 때에는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우리 박성우 이사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똑같이 이제 농촌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제 개인적으로 일단 농업이 주업이다 보니까 이제 몸으로 대부분 합니다. 뭐 제가 혼자 하건 같이 직원들하고 하건 농사도 그렇고 뭐 체험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술을 만드는 일도 이제 대부분의 노동력으로 하니까 끊임없이 이제 그런 이제 체력을 유지하는 거 그게 힘든 일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또 혹은 또 초기에 제가 안동이라는 굉장히 남들이 보수적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네. 지역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잘 견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럴 때마다 가장 큰 도움이 된 거는 지역민이라고 봐요. 반대로 도리어 같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이제 우리 지역 혹은 마을의 이제 농민들 혹은 형님들께서 방법들 또 극복하는 것 심지어 이제 본인의 노동력까지도 제공해 주시고 예, 그런 다양한 이제 도움의 손길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맞습니다. 누가 잘못하면은 내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되고 또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먼저 고민하고 오랜 시간 길을 걸어온 분들이 조언이라서 우리 농업의 6차 산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여러분의 활동에 뭔가 새로운 자신의 가치를 좀 담고 싶은 이런 뜻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가치를 이 사업에 담고 싶은가? 뭐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까요? 우리 김 대표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예, 이제 앞으로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어떤 양적인 그런 관광 이런 것이 이제 질적인 관광으로 변화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그 대도시를 떠나서 농촌 자연을 찾는 그런 관광이 대세가 되리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 정말 농촌의 자원이 그런 모든 것이 참 귀한 그 자료가 되고 귀한 그 자원이 되고 농촌 관광을 통해서 또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 단위 소규모 관광으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저희들이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또 제품도 그런 1인 가구, 그 소가구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소포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와 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뭐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 진심을 가지고 진실되게 이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가면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광은 이제 치유 관광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동물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지금 갖고 예, 치유 농업에 대해서 이제 내일부터 치유 농업 그 교육을 네.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네. 예,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박 이사님. 저는 15년 동안 이제 그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farm to table이라고 저희가 농사 지은 게 도시민들의 식탁으로 올라가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가치가 조금 더 한 단계 가서 지속 가능한 농촌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6차 산업을 합니다. 저희가 제가 살던 마을도 이제 마을이 없어지면서 비어 있는 공간을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명품 소주가 있으면 안동 소주가 이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와서 계속 그게 유지되듯이 한 마을에 명품 술이 있으면 그 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 술을 맛보기 위해서 또 익어가고 있는 그 토굴의 술들이 500년 아니라 1000년 후에도 계속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이사님. 뭐 이 그 두 대표님이나 교수님처럼 제가 그 농촌이나 농업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또 거기서 살아보고 지내보니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전수해줄 분들은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행동을 하고 그 지역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어떤 이 젊은 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저는 이제 이 농촌에 올 수 있는 어떤 구조의 점들을 계속 찍어 갈 거고요. 저도 그래서 현재는 아들이 둘 있지만 하나 더 놓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야 농촌이 살아나고 예. 많은 청년들이 자꾸 모이다 보면 네. 재미난 일은 계속 벌어진다는 걸 확인했으니 그런 일들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농업은 낡은 산업이고 농촌은 재미없는 곳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확인했듯이 우리 농업 현장에는 여전히 무한한 산업적 가치가 있고 우리 농촌에는 셀 수 없이 다양한 체험거리와 즐거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보석들을 다 꿰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치, 끊임없는 재발견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철규 대표님, 그리고 이성빈 이사장님, 그리고 박성호 이사님 세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6차 산업인을 만나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용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